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10시에 금통위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 기준금리를 현행인 1.5%로 유지를 하겠다면서 금리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결정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죠. 자, 이 가운데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 시장 크게 올랐던 탓에 오늘 우리 코스피 갭 하락을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전약 후강의 장세 조금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할 종목은요, 이 테마주들입니다. 바로 강남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가 이 9월 말에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꿈틀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선정 이유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가수 싸이 씨죠. 이제 9월 달에 컴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9월 달에 가수 싸이 씨가 만약에 신규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과거에도 싸이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9월에도 사실 좀 메마른 적이시죠. 그 안에서 이슈가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됐을 때 분명히 그 파급 효과 역시도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들은 싸이 테마 관련주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대박을 한번 냈던 가수였던 만큼 이 싸이의 컴백, 메마른 시장에 조금 단비를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하반기 가수 싸이의 활약으로 같이 활약할 탑5 종목 지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1입니다. 가장 먼저 나올 법한 종목이죠. 바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탑2는요, KD 미디어가 꼽혔습니다. 자, 이어서 탑3로는요, 이스타코가 뽑혔네요. 이 외주 제작 업체죠. 그리고 탑4로는요, 캐릭터 업체 오로라가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탑5는요, 대표적인 싸이 테마주죠. DI가 뽑혔습니다. 자, 컴백을 앞둔 대형 가수 이 싸이 관련 테마주 5가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는 모멘텀.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은요, 싸이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죠. 이 SM과 함께 엔터테인먼트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이 YG는 사실은 싸이가 아니더라도 빅뱅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제 활발한 아티스트의 활동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슈가 바로 새로운 아티스트, 바로 이제 싸이의 신규 발표, 신규곡의 이제 발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가수 이제 싸이 씨의 이제 소속사로, 2012년도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거의 이제 대박을 쳤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 스타일이 대박을 치면서, 190%에 무려 이제 주가 상승을 한번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4개월 동안에 19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싸이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가수 빅뱅이 새로운 신규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름 시즌에 지금 진입을 해 있죠. 지금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고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여름철 보통 이제 방학 시즌 그리고 휴가 시즌이 겹쳐 있는 이 시기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즌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하반기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9월 달에 가수 싸이 씨에 대한 어떤 신규 앨범에 대한 모멘텀들과 실적이 같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가치가 좀 커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이제 YG 플러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YG 플러스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이제 지출하고 나서 세포라의 9월 말에 이제 25개 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도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2012년에 발표된 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까지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24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죠. 이 싸이의 인기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는요, KD 미디어입니다. 모멘텀이냐, 실적이냐. KD 미디어는요, 이 온라인 다운로드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싸이 컴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KD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냐 실적이냐라고 이제 앞에서 문구를 적어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싸이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KD 미디어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쇄 쪽하고 그다음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쇄 쪽을 본다면 이제 복권이라든지 또는 입장권,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월간지 이런 쪽에 대한 인쇄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 본다면 홈 비디오에 대한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KD 미디어는요 바로 이제 싸이의 신곡 음원하고 타이틀 그리고 이제 CD 등에 대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KD 미디어는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죠. 실적은 분명히 부진한 그런 적자를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출판 인쇄 쪽하고 DVD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고 우리가 이제 싸이 씨에 대한 어떤 신곡 발표 출시하고 나서 과연 어떤 흥행무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 사이에서 조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오히려 세력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뒷받침이 됐던 그런 주식이라는 점이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이 좀 필요한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떤 매집 정도의 그런 흐름들을 이미 이제 끝내놓고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감이 있긴 하겠지만 모멘텀 등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이 필요하고요. 역시 중요한 건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항상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그 관리 자리를 좀 짧게 좀 대응하시면서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좀 단기에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일단 명심하시고 이 기업을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싸이의 신곡 발표 이후에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이 좀 한동안 주가 흐름도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이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주가의 단순하게 흐름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밑에서 이제 기고 있는,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요, 바닥을 다졌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KD 미디어의 경우에 실적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해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일단 지속된 가운데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바닥이 잡혔다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은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KD 미디어는 지금 뭐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일단 보게 되면요. 일단 고점을 일단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점이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래서 수렴형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세는 이제 위쪽으로 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도 이제 짧게 좀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2,000원 위쪽으로 2,000원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 첫 번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씩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KD 미디어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보시죠. 탑3 이스타코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네, 이 종목 이스타코는 콘텐츠 제작 업체죠. 이 중국과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 종목이 또 실적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요. 쌀과 또 어떻게 이스타코를 이끌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다른 입장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일단 성공을 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스타코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사업하고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드라마하고 이제 예능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사인 얼바녹스 미디어의 지분을 또 획득을 하면서 지금 미디어 사업도 같이 이제 진출을 해서 그 사업에서의 어떤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재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흑자에 성공을 했는데 흑자에 성공했을 때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분야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즉 좋아지면서 실적이 커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의 캐파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재무 구조 자체가 좀 개선이 됐다. 이 표현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31억 원 정도의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6월 달이죠. 2분기까지 41억 원의 순이익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이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또 따져본다면 재무 구조 자체가 지난해 적자였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 등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잡혀있는, 수익을 잡혀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우려했던 재무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요, 사실, 호재성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단기에 올라왔던 적도 있었는데, 국내 런닝맨이 인기몰이 한번 이제 크게 흥행했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런닝맨에 대한 런닝맨 아래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중국 쪽에서도 크게 한번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코의 자회사 이제 얼바녹스 미디어가 SBS하고 그다음에 중국 절강위성 TV하고 함께 중국판 런닝맨인 이제 런닝맨 차이나 뭐 달려라 형제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같이 했어요. 공동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달려라 형제들의 시즌 1 방영 당시에 결국 이제 중국의 50개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청률 1위까지 기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어떤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반기에 주가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떤 효과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바로 싸이죠. 싸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이스타코가 이제 빌보드 코리아하고 공동으로 해서 싸이의 신곡 발표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싸이에 대한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그 다음에 그 호응 정도에 따라서 이스타코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 역시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이제 강남스타일이 정말 이제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도 역시 200% 가까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젠틀맨이 역시 사실 강남스타일보다는 좀 큰 인기를 몰이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젠틀맨의 효과로 인해서 무려 이제 주가가 360%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싸이에 대한 어떤 효과들로 인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재무 구조가 개선이 좀 됐었고 중국판 런닝맨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얻어온 이스타코인데요. 이 싸이 신곡 발표에 더해서 전략적 제휴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 기대되는 소행주 이스타코인데요. 대응은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현재 2.8%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침부터 시장이 좀 빠져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씩이나마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봉상의 흐름을 이제 길게 넓혀서 이제 보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이죠. 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형태 안에서의 흐름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부분 이제 3,000원 위쪽이죠. 이쪽까지는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갇혀있던 그 흐름이 나온 건 결국은 어떤 강한 이슈였거든요. 이슈나 모멘텀. 이 재료들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돌파를 했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재무 구조가 조금 이제 개선이 됐고, 9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타코가 이제 그 싸이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300% 이상의 주가의 상승도 나왔던 만큼 그런 이제 강력한 재료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코의 주가 흐름을 일단 예상을 해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4,000원 위쪽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00원 이상까지 일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박스권의 거의 이제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할 경우에는 역시 이스타코의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서요. 목표가 일단 4,100원까지 가능하다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탑4입니다. 네 번째 종목이죠. 탑4 오로라입니다. 봉제 인형 특화 기업. 오로라는 캐릭터 업체잖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봉제 인형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로라는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로라는 이제 봉제 인형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일단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인형을 잘 가지고 놀지는 않았죠.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이제 봉제된 그 인형 자체를 이제 만드는 업체가 바로 오로라고요. 일단 오로라의 경우에는 캐릭터 왕구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안에서도 봉제 인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죠. 한 2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을 왜 이제 같이, 싸이와 같이 묶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YG 엔터테인먼트죠. 이제 싸이의 이제 소속사, 그리고 YG 패밀리, YG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의 그 소속된 그 가수들이 뭉쳐있는 그 집단을 바로 YG 패밀리라고 하는데, YG 엔터 측하고 이제 YG 패밀리에 대한 전 세계 상품화에 대한 권리를 계약 체결한 기업이 바로 오로라예요. 그래서 과거에 2013년도에도 역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젠틀맨에 대한 젠틀맨이 이제 그 신규 곡으로 이제 취지가 됐었죠. 2013년도에는. 그래서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제 유튜브에서 게시가 된 지 거의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같이 오로라에 대한 시각적인 집중을 또 하다 보니까 당시에 오로라의 주가 역시도 거의 보름이죠.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거의 130%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YG 엔터에 대한 그리고 YG 패밀리에 대한 상품화 권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로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슈나 모멘텀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2007년도에는 이제 유우와 친구들을 런칭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그 캐릭터 상품들의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로라에 대한 캐릭터 구축이 그때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우와 친구들에 대한 봉제 인형이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적에 밑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모멘텀을 본다면 이제 4월 달에 몬도TV하고 이제 유후와 친구들 시즌 4를 공동 제작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결국은 유럽 쪽에도 역시 방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역시 큰 유럽 쪽에 대한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영역 자체가 사실 봉제 인형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유아 친구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나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 영역 자체가 한쪽에 편중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캐릭터 봉제 인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점차 이제 다른 쪽이죠. 즉 뮤지컬 쪽이나 키즈 카페, 그 다음에 전시 체험관 이런 이제 체험형 비즈니스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오로라는 기본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까지 더불어서 보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역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로라는요, Y젠토와 라이센스를 체결했다는 모멘텀, 거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좋아진다는 점 보시면서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DI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DI는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대표적인 싸이 테마주로도 꼽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싸이의 아버지 박원호 회장이 이 DI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싸이 테마 외에도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을까요? 네, DI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싸이에 대한 어떤 효과 자체를 정말 가장 크게 받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 당시에 DI가 분명히 반도체 업체인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다들 이제 의아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의아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이제 싸이 씨의 아버지였죠. 네, 아버지가 바로, 이 DI에 대한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 자체는 없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업종에서 싸이의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연관성 자체는 없지만 어쨌든 DI에 대해서는 싸이 씨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발생됐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가장 크게 또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관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DI는요, 반도체 종합 장비 업체예요. 이제 주력 제품 자체가 이제 버닌 테스터라든지 버닌 보드 이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버닌 테스터하고 버닌 보드라는 건 반도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장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DI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싸이 씨겠죠. 바로 이제 아들에 대한 모멘텀이죠. 아들 덕에 이제 웃는 아버지. 즉 2010년도에 DI가 싸이 씨에 이제 붙인 박원호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싸이 관련주로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싸이 테마주로 해서 한번 올라갔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점 자체가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나중에 관련해서 테마들을 엮어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관련해서 DI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요 무려 800%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가 바로 젠틀맨의 출시였죠. 그때 무려 이제 240%대의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의 경우에는 싸이 씨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사업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싸이의 테마주로서 가장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바로 D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그 안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 자체가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향공정, 후공정 사업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점차 앞으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부분에서 그렇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실적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싸이 씨에 대한 어떤 테마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기업 자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꾸준한 실적 달성 역시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싸이 씨가 어릴 때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제대로 효도를 하네요. 자, DI, 싸이의 아버지라는 이유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테마주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기술력과 매출처도 안정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컴백을 앞둔 대형 가수 싸이 관련 테마주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주를 꼽아봐야겠죠?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제가 꼽을 탑픽주는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선수 YG 엔터테인먼트가 선정됐습니다. 싸이의 소속사이면서 싸이 컴백에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빅뱅 등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약까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모멘텀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오랜 기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을 얼마 되지 않았죠. 7월 달에 돌파하기 시작했고 이 상단 부분 돌파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일단 설정을 해 본다면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매수 시에는 위쪽으로 봤을 때 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충분하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 단가를 잡아본다면 현재로서는 5만 7천 원 정도 부근이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5만 9천 원 정도 현재 5만 8,600원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5만 9천 원 정도 이 매수 밴드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5만 5천 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지금 자리 근처네요. 5만 7천 원에서 5만 9천 원 주셨고요. 이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까지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주말에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주말은 서울이 아니고요. 바로 대구 쪽으로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저희 이제 강연을 드릴 수 있는데 오시면 역시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장소는 바로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강연 장소 참고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대구에서 열리는 황민영 멘토 강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